안녕하십니까. 소비자정보학과 김아영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차례대로 다만투 세대 후렌드 선취력 3가지입니다. 먼저 다만투 세대입니다. 다만투 세대란 다양한 삶을 만나서 자신의 가능성을 확정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중 하나쯤은 콘텐츠를 접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MZ세대는 타인의 일상을 세대, 성별, 직업, 주제와는 상관없이 다양하게 주목합니다. 사회과학대학에 다니는 저와 달리 의대생은 어떤 학교 생활을 할까 궁금해하거나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어떤 24시간을 보낼까 궁금해합니다. 이렇듯 나와 비슷한 모습에는 공감하고 내 주변에서 본 적 없었던 색다른 일상이라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제가 구독하는 분들을 캡처해왔습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뷰티 유튜버 새벽은 자신의 항암 투병기를 공개하며 긍정적인 가치관을 전했습니다. 비건인 초식마녀는 자신의 채식 소신을 지키며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할 것 같은 비건에 도전하는 MZ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삶을 만나며 다양한 삶과 가치관의 존재를 확인한 후 다만투 세대는 타인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해보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틀린 길은 없다는 마이웨이의 시대가 왔습니다. 화면에 있는 시아시아TV는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부산댁 망초는 성소수자임을 밝히고 그 일상을 당당하게 보여줍니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유튜브에서 접하며 다른 삶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MZ세대는 스스로 가지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돌아보고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갑니다. 다만투 세대는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자신의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꼭 하나일 필요가 있을까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남는 시간을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펼쳐내는 엔잡러가 등장했습니다. 허니의 일상은 신학생이며 전도사이지만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올리고 한시어는 회사를 다니지만 퇴근한 후에는 먹방과 영상 편집을 하며 본업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외에도 본업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내 재능을 활용할 방법을 찾는 길은 MZ세대에게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최근 앱 분석 업체 와이즈 앱이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세대별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튜브가 총 사용시간 489억 분으로 가장 오래 사용한 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세대 중 50대가 가장 유튜브를 많은 시간 사용했다고 합니다. 모든 세대가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하는 첫 SNS의 등장인 셈입니다. 이 현상은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TV조선의 미스트롯은 세대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캡처한 댓글에는 60대 분들도 자신 원픽 가수 영상에 응원 댓글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댓글을 보며 자신의 아버지 말투 같다는 말뿐만 아니라 10대들도 같은 공간에서 응원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MZ세대보다 30, 40년은 더 살아온 실버 셀럽들이 뜨고 있습니다. 구글 CEO가 가장 영감을 주는 채널이라고 극찬한 박막래 할머니, 전국 노래자랑에 나와 손담비 춤을 추며 인기를 얻던 할담비 지병수 할아버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1534 세대 라이프 스타일 및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0%가 최근 6개월 이내 실버 셀럽 콘텐츠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가족화로 인해 노년층의 삶을 잘 알지 못했던 MZ세대는 유튜브를 통해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돼 세대 간의 벽은 갈수록 희미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후렌드입니다. 후렌드란 온라인에서 누구와도 서슴없이 친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의 관태를 느낀 MZ세대가 관계를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쉽게 사라지는 휘발성 관계와 소통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이용해 일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MZ세대는 자기를 보여주고 표현하는 데 거침이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은 피드를 통해 첫인상을 전달하며 너도 나도 자랑하고 싶은 사진들로 피드를 꾸미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MZ세대는 공식적인 예쁜 피드는 그대로 두되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스토리를 더 선호합니다. 제가 가벼운 내용의 스토리를 올리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인스타 스토리는 예쁜 것이 아니라 가볍게 찍어 쉽게 공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스토리에는 친구 태그나 위치 태그 혹은 질문 받기 스티커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제프 블라우비치 인스타그램 총괄은 한국에서만 스토리 수가 2018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50%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유행을 선점하는 사람들을 인싸라고 칭했습니다. 오늘날의 인싸는 내가 속한 곳,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잘 놀고 주목받기만 한다면 누구나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놀이에 동참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태그되는 것만으로도 소속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척도는 SNS상에서 인증하기 쉽게 가벼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틱톡이라는 앱은 랜선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Z세대의 열광적인 지지 속에 다양한 챌린지를 유행시키며 인싸놀이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틱톡 챌린지는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고 60초 안에 촬영해 공유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인싸가 되기 위하여 요즘 유행하는 아무 노래 챌린지를 찍어 보았습니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샌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이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추천 영상에 떴다며 댓글을 달아주고 하트를 눌러주는 등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조회수도 244회에 달합니다. 틱톡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도 챌린지는 이어집니다. 스토리 기능을 이용한 핫도그 그리기 챌린지. 캡처를 보시면 저도 태그가 되어 참여했었습니다. 핫도그를 그린 후 다음 타자를 태그하면 끝입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방법이 간단하여 챌린지가 흥행하였습니다. 참여하는 사람과 지목받은 사람 모두 소속감을 받을 수 있기에 일상 속 소소한 이벤트가 된 것입니다. 네이버 포털에서 2019년 상반기 검색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마라탕입니다. 마라탕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게시물 수가 28만 건에 도달하며 MZ세대는 내 피드에도 마라탕 사진이 있을 때 소속됐다는 안정감을 느끼며 안도합니다. 요즘 급부상한 달고나 커피는 몇 달 새 해시태그 수가 13만 건에 도달합니다. 누구보다 빨리 유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소유하길 원하며 속해 있길 바라는 MZ세대의 특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모두 인싸가 되고 싶은 저의 스토리입니다. Z세대 카테고리별 상위 어플 중 소설
커뮤니케이션 부문 1위를 차지한 에브리타임은 대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익명 공간입니다. 에브리타임은 시간표가 주 기능이지만 익명성을 띠는 커뮤니티로서 더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공부가 하기 싫은 대학생의 글에 공감하며 놀이의 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Z세대는 누구보다 자유롭습니다. 세 번째, 선취력입니다. 선취력은 먼저 행동해서 선한 변화를 끌어낸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 분께서 말한 내용을 빌려 MZ세대는 일상에서 소신을 표현하는 스피커로서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인기 드라마에서는 여자 주인공을 벽에 밀치거나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재미있게 봤지만 현재 댓글창은 불편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보니 데이트 폭력이다. 인식의 변화가 과거 문제점을 바로 지적하게 해준다는 댓글들입니다. 이처럼 MZ세대는 시간을 때우려 보는 콘텐츠에서도 사회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개개인의 인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도 달라진 인식에 맞춰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인식 수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입니다. 8년 전인 2012년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2019년에는 헌법 불합치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8년 전과 다른 판단을 내린 데에는 사회 인식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9년 실행한 여론조사 결과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7%였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이 이전보다 더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나 2차 가해 금지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도 또 다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정준영의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출이 큰 이슈로 떠오르며 가해자들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N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가해자보다 피해자에 중점을 두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를 추측하는 글, 사진 등은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니 우리 모두 멈추어야 합니다. MZ세대의 적극적인 소신 표현은 우리 사회의 올바름의 기준을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밤낮 없이 땀 흘리는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기부 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질본 콜센터 번호인 1339에 맞추어 1339원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이 챌린지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MZ세대의 대표적인 소신 표현 방법 중 하나인 기부 문화가 소소하고 귀엽게 바뀐 것입니다. 1,000원, 5,000원, 작고 귀엽게 모인 따뜻한 마음의 힘은 대단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복절에 모델 한혜진은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을 태극기로 바꾸었습니다. 광복절 3.1절을 맞아 프로필 사진에 태극기를 올려두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방식이 엄숙하지 않더라도 일상의 모든 순간 그날에 대해 기억하고 기념한 MZ세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무게를 논할 수 없습니다. MZ세대의 재미있는 기부 현상이 또 있습니다. 바로 혼내주자입니다. 여기서 혼내주다는 잘못을 응징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착한 일을 한 기업이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구입하겠다는 응원의 의미입니다. 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결식 아동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한 진짜 파스타입니다. 결식 아동 카드를 쓰는 절차가 복잡하니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글이 트위터에 올라옴과 동시에 MZ세대의 혼쭐이 이어졌습니다. 돈으로 혼쭐을 내주겠다는 댓글이 달리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선행과 이를 응원하는 MZ세대의 혼내주자 문화는 전국 각지의 업체들에게도 널리 퍼졌습니다. 영화 관람에서도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영혼 보내기입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영화의 관객 수를 늘려주기 위해 극장에 가는 대신 티켓만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구입한 좌석을 무료 나눔하기도 하며 일부러 관객 수가 적은 조조나 심야 시간대 구석 자리에 영혼을 보냅니다. MZ세대는
이런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동력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10대 때부터 내 힘으로 변화하는 사회를 목격한 Z세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이끄는데 밀레니얼 세대보다 적극적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된 불편한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과 사회의 관심이 더해져 많은 학교에서 편한 교복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에 교복을 편한 디자인으로 바꿔달라는 청원들이 올라왔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 교복의 불편함을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를 보고 교복 문제를 공론화했으며 얼마 후 편한 교복을 도입한 학교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행동력을 가진 MZ세대는 때로는 작게, 때로는 크게 사회의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2019년 가장 대표적인 사회 이슈는 일본 불매였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동참하는 사람도 많고 불매하는 품목도 다양합니다. 소비자가 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게에서 아예 판매하지 않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시민단체가 주도한 경우가 많았으나 2019년 불매운동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본 불매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하고 불매해야 할 품목과 대체 품목을 알려주는 어플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너무 강요해서는 안 되며 소상공인 등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한 MZ세대는 무조건 불매를 강요하기보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합니다. MZ세대는 선하게 행동하여 변화를 끌어내는 강력한 선취력으로 사회 곳곳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MZ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